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승영 원장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주제가 어찌 보면 성형에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이제 연예인 수술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로 하는데 사실상 특정 연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정말 성형은 좋은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연예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쟤는 성형을 했는데 부자연스러워. 이건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그냥 성형괴물 같아. 성괴, 말 그대로 성형괴물이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럼 도대체 성괴라는 게 왜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잘못된 성형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실패한 성형이죠. 성형이 성공하면 절대 성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실화입니다. 뭐 누구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돼서 성공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형이 잘 되면 성격의 단점 또는 능력의 단점을 극복시키더니 외모의 단점을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지우개죠. 성형이라는 거는 나의 단점, 누군가의 단점을 지워주는 정말 좋은 지우개예요. 그리고 지워줄 뿐만 아니라 그 단점을 장점화 시켜버리는 거죠. 제 경험으로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성형 쪽에 이제 근무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성공하시는 경우도 봤고, 물론 이제 의술의 힘을 빌려서, 물론 꼭 그분이 의술의 힘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기력도 있고, 소질도 있고, 노력도 많이 했죠. 그쪽 노력도 했죠. 연기력도 없고, 자기가 얼굴이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했어. 근데 연기력도 없고, 투지도 없고, 뭐, 철학도 없고, 그러면 절대 성공 못 하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하나를 갖고 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게 결핍됐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형이라는 걸 선택하시기 전에 또 성형이라는 거를 관심을 갖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편견은 없는 게 좋다. 성형도 하나의 의술이고 합리적인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고 성공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굉장히 좋은 우리의 벗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만 갖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솔직히 나쁠 건 없죠. 좋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약간 성격 떨어지신 분들은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아름다운 뭔가를 봤을 때는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의 마음도 푸근해지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어떤 그 안전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얻어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야에 가서든 특히 뭐 연애 파트 쪽은 더 하겠죠. 그런 쪽에서는 성공하는 하나의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진 들고 오는 경우, 진짜 중국 사람들은요, 사진을 뭐 여러 장 들고 와요. 막 10장씩 들고 오는 사람들, 뭐, 어느 걸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너무 여러 장 들고 와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또, 뭐랄까, 가치의 축?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못생긴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이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제가 명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얼굴에서도. 물론 엄청 너무 외모적으로 너무 안 예쁘거나 못생겨서 그럼 사실상 장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장점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의 사진을 갖고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자기의 장점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드는 거. 쉽게 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인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얼굴에 분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다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못생겼다는 사람은 잘생긴 부분이 좀 적을 뿐인 거고 잘생기거나 이쁘다 하시는 분들은 잘생기거나 이쁜 부분이 많은 거지
100% 이쁘고 100% 잘생긴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진짜 없습니다. 뭐 90%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형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가장 약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약점, 외모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비율이 깨졌는데 어느 부분이 비율이 많이 깨졌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이 너무 작아. 그럼 눈만 키워도 확 예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해도. 그런 것처럼 최고의 약점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약간의 노하우 팁 같은 건데 자기 얼굴에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눈, 뭐 10점 만점은 다 매겨보는 거예요. 10가지 요소를 해놓고 뭐 윤곽, 피부 해가지고 그러면 쫙 매겨본 나는 눈은 3점, 코는 7점. 근데 어느 거는 9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턱 라인이 이뻐. 턱 라인은 9점이네? 그럼 턱 라인은 굳이 건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 이쁜, 사실상 자기가 갖고 온 그 자기가 되고 싶은 워너비의 그 인물보다 턱 라인은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턱 라인을 살리는 쪽으로 수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굳이 누구 워너비를 따를 필요 없이 오히려 나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나의 원래의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더 예뻐지고 잘생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 분석을 정확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누구를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도 훨씬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갖고 온 사진의 그 연예인이나 그 누군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얼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은 수술로도. 아시겠죠? 네.